오늘 뉴욕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꼽히는 마이크론 주가가 19.3%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회사 UBS가 마이크론의 주가가 지금의 2배로 오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결과입니다. UBS는 인공지능 투자 붐 때문에 마이크론의 수익성이 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3, 4년 호황을 누리면 이후 3, 4년은 불황이 찾아오는 등락이 반복돼 왔는데 UBS는 인공지능 투자 덕분에 끊이지 않는 호황, 영어로 슈퍼 사이클에 올라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근거로 3년에서 5년까지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고 있고 전통적인 D램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주당 1,625달러로 제시했는데 장 시작 전 750달러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 마이크론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기면서 월마트를 뛰어넘었고 미국 상장기업 중에서도 11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론은 인공지능용 HBM과 전통 D램 모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가를 종합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5% 올랐고 기술회사 중심 나스닥 지수도 1.2% 상승했습니다. Companies that can continue to accelerate revenue growth because they're tied to the AI theme, specifically semiconductor stocks, are the ones that are really pushing the market higher. 한편 스타벅스 본사 주식은 주요 시장인 한국 불매운동 여파로 오늘 1.6%, 지난 5일간으로 치면 총 4%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던 30대 직장인 홍영기 씨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출시 소식에 국내 증시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코스피가 좋아가지고 넘어오게 됐고 전자랑 닉스 레버리지 나온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선택지가 넓어져서 좀 좋다. 오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출시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주식의 수익률을 매일 2배씩 반영하는 상장지수 펀드나 증권을 말합니다. 10% 오르면 20%의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반대로 인버스 상품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을 예치하고 2시간 동안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작은 시드로 하다 보면은 변동성이 큰 데다가 해서 자기만의 전략을 짜고 해서 하는 게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레버리지가 하나에 더 무기를 쥐어주는 게 아닌가. 등락률의 2배를 반영하는 특성상 손실 규모는 커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10,000원에서 20% 떨어져 8,000원이 됐다 다시 25% 올라 10,000원을 회복하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은 40% 하락해 6,000원이 됐다가 50%가 올라도 9,000원인 만큼 1,0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지수나 해당 종목이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에는 음해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레버리지 상품에 수요가 몰리면 기초자산의 가치보다 일시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을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6거래일 동안 4,224에서 4,586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랐습니다. 상승률 8.5%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20 등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에 부동산 대신 증시를 선택한 투자자나 국장 복귀를 고려하는 서학개미도 많습니다. 부동산 쪽으로만 하다가 최근에 부동산 규제 정책 좀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주를 좀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미국 쪽에 시드를 굴리고 있는데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한국 쪽으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27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건 대형 반도체 주식입니다. 올 들어 증가한 코스피 시가총액의 54%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 새로 쓰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12% 오르는 동안 2차 전지는 1.3%, 식품 같은 필수 소비재는 1.6%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은 255개인데 하락한 종목은 그 2배가 넘는 669개나 됩니다.
이후로 한 10%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 한 마이너스 6%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쏠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조금만 흔들려질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폭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 취약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더 오를 걸로 예상하면서도 가파른 상승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며 과도한 투자는 자제할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